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자,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서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엄마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7월 25일에 발생한 이 사건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참 안타깝고 입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힘든 사건이 하나 또 발생했는데요. 네. 그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딸의 사연을 올리면서 또 언론사에는 자신의 딸이 26세, 이름은 황예진이다. 그리고 얼굴 사진도 공개하면서 사건 당일에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예. 그 사건의 내용은 7월 25일 그 피해 여성 이제 실명이 공개되었으니까 예. 피해 여성 황 씨의 집에서 그 황 씨하고 그 가해자, 그다음에 황 씨의 지인 한 명을 포함해서 3명이 집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황 씨가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것을 그 함께 참석했던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집들이에 참석했던 그 지인이 그 현장을 떠난 후에 무자비하게 이제 폭행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 그로 인해서 그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숨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이 공개되고 사실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예.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가해자가 그 황 씨를 벽에 강하게 밀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황 씨가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 장면, 그다음에 황 씨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가해자가 아닌 건물 안으로 황 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근데 나중에 이제 황 씨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오고, 가해자가 그 황 씨의 상체를 끌고 질질 끌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까지 나오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게 황 씨가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네.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 정신을 잃은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네. 가족들은 그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네.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그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간 시점부터, 데리고 간 시점부터 엘리베이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 그 사이 시점의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마도 그 시간 사이에 아마 다시 엘리베이터 바닥에 축 늘어질 정도로 실신하게 하는 정도의 그 추가 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30대의 그 건장한 남자가 그 추가 폭력을 행사해서 다시 실신하게 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가족들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발생 후에 남자친구 A씨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 신고였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신고 접수를 한 걸까요? 예, 자신이 폭행을 가해서 피해자가 실신에 이랬는데 그 신고하면서 엉뚱한 신고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112에 전화하면서 한 이야기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옮기려다가 머리를 찧었다라고 하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황 씨는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구조 타임도 놓치게 된 거죠. 황 씨는 사건 발생 3주 만인 지난달 17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지난달 25일 황 씨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긴 청원 글이었고 또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예, 자신의 딸이 뇌출혈 상태에서 그야말로 연명하는, 강제로 호흡만 시키는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3주간 버티다가 사망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가해자는 은명 구조 요원
자격증이 있는 30살 청년이었음에도 즉시 고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숨도 쉬지 않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119에 또 허위 신고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도 놓치겠다. 그 다음에 살해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니까 엄벌에 처해달라.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그 8월 25일 좀 게시 올라온 이후에 그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내가 어제도 한번 슬쩍 보니까 예. 한 37만 9천 명 이상이 됐던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 경찰이 현재 어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 네. 현재 그 가해자인 남자친구 A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살해 고의를 명확히 인정함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해자는 뭐 살해 의도는 부인하겠죠. 그런데 사건의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소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이 여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하고 그런 상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장 변호사님. 네, 네. 이번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또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네. 데이트 폭력은 이 연인 사이에 발생한다는 그런 특성상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 데이트 폭력을 좀 이렇게 예방을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사회 문제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회자되고 있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6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지만 그 폭력에 대한 자체가 엄벌이 돼야 되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죠. 그리고 현재 이런 사회적 분위기, 연인 관계, 그다음에 이렇게 신고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가해를 가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행법으로 사실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처벌 수준이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그런 사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이런 상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벌에 처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었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거? 예. 그것도 있어요. 아마 또 언론사에도 하고 하여튼 여러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요 기능을 이번에도 발휘했다고 봅니다.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시판이고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법무법인 비전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